안녕하세요. 보드라이버의 한마리곰입니다. 요코하마는 2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는 전략 게임이고요. 일본 메이지 시대 요코하마항의 상인이 되어 서양 국가들과 교역하는 내용입니다. 3인 플레이가 가장 재미있고요. 난이도는 별 4개 드릴게요. 참고로 이 영상은 요코하마 디럭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팅 한번 해볼까요? 먼저 승점판을 놓고 기준을 삼습니다. 지역보드 뒷면에 있는 인원수 표시를 참고해 지역보드를 배치하는데요. 피라미드 혹은 역피라미드 모양으로 배치합니다. 2인 플레이 시에는 10장을 사용하고 3인 플레이 때는 14장, 4인 플레이엔 18장을 사용합니다. 역시 인원수 표시에 따라 관리보드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입지 카드를 섞어서 랜덤으로 각 지역 보드 위에 올려놓고 5파워 칩을 섞어 뒷면으로 각 지역 보드 5파워 존에 놓고 뒤집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원하는 색을 골라 창고 타일을 1개씩 가져가고요. 그 위에 부하말 12개, 가게 6개, 상가 4개를 놓습니다. 그리고 개인 공간에 사장말 1개, 점수마커 1개, 가게 2개, 부하말 8개, 구리, 명주, 차, 물고기 각각 1개씩 받고요. 시작 플레이어는 3N을, 그리고 나머지 플레이어는 4N을 받습니다. 목표 카드를 A, B, C별로 각각 섞어 한 장씩 승점판에 놓습니다. 기술 카드를 잘 섞어 덱을 만든 뒤 실험실과 연구소에 채워놓습니다. 주문서 카드는 2인 게임 시 16장, 3인 게임 시에는 5장을 빼고요. 남은 것들을 모두 섞어 덱을 만든 뒤 항구와 독에 채워놓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덱에서 주문서 카드를 2장씩 뽑아 확인하고 한 장은 손에 들고 한 장은 버립니다. 게임의 승리 조건은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시작 플레이어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라운드 단위로 진행하고요. 자신의 턴은 프리액션, 메인 액션, 프리액션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선 메인 액션부터 설명할게요. 메인 액션은 6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부하말 배치하기. 자신의 부하말을 3개까지 서로 다른 지역에 배치하거나 2개까지 같은 지역에 배치합니다. 물론 이보다 적은 수를 배치하거나 아예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말을 놓을 곳에 다른 플레이어 사장말이 있으면 사장 1명당 1N씩 지불해야 하고요. 운하에는 배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장말 이동하기. 사장말을 이동하거나 개인 공간으로 되돌리는데요. 사장이 개인 공간에 있다면 내 부하가 있고 다른 사장이 없는 지역에 말을 놓을 수 있고요. 지역에 있을 때는 내 부하가 놓인 지역들을 지나 역시 내 부하가 있고 다른 사장이 없는 지역에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장이 있는 지역을 지나면 그 사장에게 1N을 지불한 뒤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사장말을 개인 공간으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때 모든 지역에 놓여있는 부하말들을 원하는 만큼 개인 공간으로 되돌리고 메인 액션을 종료합니다. 부하가 없는 지역 혹은 다른 사장이 있는 지역에 멈추거나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지역 액션 스텝. 자신의 사장말이 있는 지역에서 액션을 수행하는데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사장, 부하, 가게, 상가, 역 이것들을 각각 1파워씩으로 계산해 그 파워 숫자에 해당하는 지역 액션을 실행합니다. 이때 합계가 6 이상이 되더라도 파워의 최대치는 5까지입니다. 네 번째, 5파워 보너스 받기. 지역 액션 스텝에서 5파워를 달성했다면 해당 지역의 5파워 보너스 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져가면 바로 실행하고요. 안 가져가도 돼요. 다섯 번째, 가게, 상가 건설하기. 지역 액션 스텝에서 4파워 이상을 달성했다면 해당 지역에 가게나 상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가게가 이미 그 지역에 있거나 빈칸이 없으면 지을 수 없고요. 상가도 빈칸이 있어야 하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건설했다면 그 자리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 개인 공간에 가게나 상가가 없다면 지을 수 없겠죠? 여섯 번째, 회수하기. 지역 액션을 수행했다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부하말을 개인 공간으로 가져갑니다. 메인 액션 앞뒤로 있는 프리 액션은 3가지 액션을 원하는 순서대로 원하는 만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용병 사용하기. 외국인 용병은 앞뒤 프리 액션 통틀어서 자기 턴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요. 자기 부하가 있으면서 자기 사장말은 없는 지역을 하나 골라 메인 액션의 세 번째 스텝인 지역 액션부터 5파워 보너스, 가게, 상가 건설, 회수하기까지를 실행합니다. 이때 그 지역에 다른 사장이 있어도 돈을 내지 않고 액션 수행이 가능하고요. 사용이 끝난 용병칩은 뒤집어주세요. 두 번째, 목표 달성. 목표 카드에 있는 목표를 달성했다면 자기 부하말 1개를 목표 카드 위에 올려놓고 보상을 받습니다. 1등으로 달성한 사람은 왼쪽에, 2, 3, 4등으로 달성한 사람은 오른쪽에 놓으시면 돼요. 세 번째, 주문서 달성.
자신이 들고 있는 주문서에 해당하는 물건을 지불하고 해당 주문을 완료합니다. 완료된 주문서는 개인 공간에 내려놓고요. 해당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게임의 종료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누군가 상가를 4채 모두 건설했거나 누군가 가게를 8채 모두 건설했거나 주문서 카드 보충 후 항구나 독 어느 곳에라도 빈칸이 생겼거나 교회나 세관 관리보드 말 놓는 곳에 일정 수의 말이 놓였을 경우 해당 라운드와 그 다음 라운드까지 마치고 게임을 종료합니다. 점수 계산은요. 교회 관리보드에 가장 많은 말을 놓은 사람은 6점, 그 다음 사람은 3점을 받고요. 개수가 같으면 보다 오른쪽에 말이 있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세관도 같은 방식으로 1등 8점, 2등 4점을 받고요. 가지고 있는 기술카드의 공업지 합계가 가장 높은 사람이 10점, 그 다음 높은 사람이 5점을 받습니다. 이때 점수가 같으면 시작 플레이어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순서가 빠른 사람이 우선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카드와 달성한 주문서 카드의 국가들을 모아서 서로 다른 국가로 세트를 만드는데요. 5개국 세트당 12점, 4개국 세트당 8점, 3개국 세트당 4점, 2개국 세트당 2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사용한 용병칩, 수입품은 개당 1점, 돈은 2엔당 1점, 구리, 명주, 차, 생선은 다 합쳐 3개당 1점씩 받아요. 최종적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죠? 우선 여러가지 마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돈은 숫자만큼 돈을 획득하고 별 표시는 승점을 획득합니다. 구리, 명주, 차, 생선은 각각의 상품을 획득하고 사색 교역품 마크는 4가지 중 원하는 것을 획득합니다. 수입품 마크는 수익품을 획득하고요. 창고 마크는 창고에서 부하, 가게, 상점 중 말 1개를 개인 공간으로 가져옵니다. 가게나 상가를 가져올 때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말 이동 마크는 지역이나 플레이어 공간에 있는 말을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 지역에 사장이 있어도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자, 이제 각 지역 타일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구리, 명주, 차, 생선을 생산하는 지역과 은행은 보드에 쓰여있는 대로 파워당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요. 항구, 독에서는 파워에 따라 해당 관리보드에서 주문서를 받아오는데요. 2파워면 로우에서, 3파워면 로우에서 미들까지, 4파워면 로우에서 하이까지, 5파워라면 거기다가 3점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때 EN이나 수입품을 하나 내면 같은 조건으로 주문서를 2장 뽑을 수 있습니다. 주문서의 핸드 제한은 3장까지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세요. 남은 빈칸은 카드를 왼쪽으로 밀어서 채우고 마지막 칸은 덱에서 보충하세요. 연구소나 실험실에서는 해당 관리보드의 기술카드를 가져오는데요. 기술카드당 쓰여있는 공업치에 그 위에 숫자를 더한 만큼의 공업치가 있어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파워에 해당하는 공업치에다가 EN이나 수입품 1개를 낼 때마다 공업치를 1씩 높일 수 있고요. 그 수치에 해당하는 기술카드를 가져오면 됩니다. 만약 자신이 이미 4장 이상의 기술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EN이나 수입품 1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역시 빈칸은 카드를 왼쪽으로 밀어 채운 뒤 마지막 칸은 덱에서 보충합니다. 알선소에서는 액션 파워에 따라 창고에 있는 부하나 가게, 상가를 개인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는 거기에 쓰여있는 대로 교환을 할 수 있고요. 액션 파워에 따라 교환 횟수가 정해집니다. 교회에서는 액션 파워에 해당하는 신앙치에 헌금으로 인한 신앙치를 더하는데요. 헌금은 구리, 명주, 차, 생선, EN이나 수입품 1개마다 1신앙치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물품을 중복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얻은 신앙치만큼 교회 관리보드에 부하말을 놓고요. 거기에 쓰인 보상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하말이 있는 곳에는 놓을 수 없고요. 2인용 게임에서는 EP라고 써있는 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게임 시작 전에 안 쓰는 색 부하말로 채워놓으세요. 교회 관리보드에 한 번 놓인 부하말은 게임 끝까지 이동이나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세관에서는 파워에 따라 수입품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요. 세관 관리보드에 있는 수입품 칸에 말을 놓고 수입품을 지불한 뒤 혜택을 받습니다. 역시 2인용 게임에서는 EP라고 써인 칸을 사용하지 않고요. 한 번 놓인 부하말은 게임 끝까지 이동이나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운하에는 말을 놓을 수 없고요. 은행에 1엔을 지불하고 운하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기술카드를 새로 가져왔거나 주문을 완료했을 때 새로 추가한 카드의 국가가 짝수개로 있다면 그 국가의 용병을 가져옵니다. 용병칩이 남아있지 않다면 가져올 수 없어요. 목표 카드는 A, B, C가 있는데요. A는 해당 상품을 해당 숫자만큼 모아야 하고요. B는 돈을 모으거나 5파워칩과 외국인 용병칩을 모으거나 주문서를 달성하거나 기술카드를 모으거나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C에 있는 망치는 생산지역, 펜은 상업지역으로 해당되는 지역의 가게나 상점을 해당 숫자만큼 지으면 달성 가능해요. 그 외 기술카드는 한글화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